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5위입니다. 10개의 가명 뒤에 숨은 살인자. 누구 얘기인지 짐작이 가실 건데 이 살인자가 이 토막 시신을 버스로 날랐다는 이 끔찍한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 씨가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이게 어젯밤에 박춘봉 씨가 이 자백한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네, 지금까지 경찰 조사한 것을 종합해보면요. 박춘봉 씨는 지난달 26일 수원시 매교동에 자신 집에서 김 씨를 살해했습니다. 살해한 뒤에 여기에서 시신 일부를 손괴하고 일부는 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팔달구 교동의 월세방으로 옮겨서 시신을 더 손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쳤는데 그냥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신을 국과수에서 본 결과 이 목졸림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보고 있는데요. 시신을 잔인하게 토막내고 또 여기저기에서 나눠서 유기한 것으로 미뤄볼 때 박 씨의 진술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수사팀은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박 씨에게 집중적으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화성시 봉담읍의 야산 일대를 수색해서 유기된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 4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4개를 추가로 발견했군요. 1시간 전쯤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박춘봉 씨가 수원 서부경찰서에서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는데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피의자 가족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시신을 훼손해서 여러 군데다 같이 갖다 버리셨습니다. 그러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건당 보내주면 저를 어떻게 해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술에 취한 상태셨나요? 그래도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이도영 차장, 일단 미안합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주장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버스로 옮겨서 토막난 시신을 옮겼다고 하면 이 박춘봉 씨 지금은 저렇게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서 김민지 기자가 설명을 해준 것처럼 본인은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 벽에 밀쳐서 우발적으로 숨졌다. 그 이후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말이 안 되는 게 국과수 감식 결과로는 일단 목 졸려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박춘봉 씨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일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범행 수법 자체가 워낙 끔찍하고 범죄 의식을 느끼지 못할 만큼 저렇게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내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박춘봉 씨가 운전면허도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신을 운반했을 만큼 대범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경찰 수사의 한 갈래인데요.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를 몰고 이동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주변에 다른 조선족 동포라든가 지인들을 통해서 같이 차량으로 시신을 운반했을, 즉 공범이 있었을 개연성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어떤 큰 가방에 시신의 일부를 담아서 이동했을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신을 운반했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박춘봉 씨가 그동안 행적이 좀 묘연해서 저희 채널의 취재팀이 직접 조사에 나섰는데 그 관련 증언이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성격이 좀 조금 거칠어서 사람들하고 싸움하고 그랬는데 일하러 같이 가가지고 막 싸움하고 그랬대. 며칠 전에 형사들이 날 찾아와가지고 그런 번호가 있느냐고 하더라고. 번호를 묻길래 내가 찾아보니까
바로 장진태요. 이제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그놈이다. 예. 이름이 장진태라는 이름, 가명이 또 있고, 뭐, 또 보면 송씨라는 가명도 썼다고 얘기했는데, 김민지 기자. 네. 이러면 다른 죄, 그러니까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네, 경찰이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긴 한데요. 네. 박춘봉 씨는 지난 2008년 12월에 가명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90일짜리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습니다. 지금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요. 채널A 취재 결과 방금도 보셨다시피 가명을 10개 정도 사용해서 신분을 감춰왔습니다. 직업소개서에서는 이름이 장진태 이렇게 소개를 했고 월세방을 계약할 때는 또 자신을 송씨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렇듯이 신분을 감춰와서 좀 경찰도 이런 부분을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 범행이 의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네네.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이렇게 전전하면서 지내왔는데 유기를 한 장소와 또 훼손을 한 장소가 서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경찰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그런 정황은 드러난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쪽은 또 박춘봉 씨 얼굴이 저렇게 공개가 된 만큼 추가 제보나 범행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얼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박춘봉 씨의 얼굴을 직접 생생하게 자세히 보고 있지만, 예전 같으면 이제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박춘봉 씨나 이제 기타 이제 강력범죄 용의자라 하더라도 얼굴이 공개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도영 차장, 이번에는 얼굴을 포함해서 실명도 곧바로 신속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강호순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이 강호순 사건 이후에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사회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강력범죄라고 판단이 됐고 본인 어떤 확실한 물증이 있어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청소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다.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요. 예.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워낙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본인도 자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한 상황입니다. 일단 뭐 저렇게 그 강력범인에 대한 얼굴이 공개돼서 알 권리와 그리고 남은 여죄를 밝혀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도영 차장이 이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중국 동포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 오원춘 사건과 해서 이번에 박춘봉 씨 사건까지 포함해서 이게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는 건 상당히 좀 피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지적인데요. 50만 명 이상 들어와 있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 이분들 전체를 매도하는 일은 삼가야 될 일인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 당국에서도 위조 요건을 가지고 들어온 이 박춘봉 씨처럼 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제도의 문제라 이거 말씀이시군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저런 사람들이 제때 주민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들이 추가적인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문 하나 없고 DNA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모든 조선족 동포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만 앞세우기보다는 저렇게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인지 이런 국민 안심 대책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박춘봉 씨에 대한 이 엽기적인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 정말 여죄가 정말 없는지 수사당국이 철저하게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